Today we're in an exceptional time when there is only one kind of human on the earth. But even 100,000 years ago, there probably were at least 4 kinds of humans on the earth. And 3 of them, of course, are very different from us, and those 3 died out. Setiap hal yang berkaitan dengan bukti-bukti evolusi manusia itu akan menjadi perhatian dunia. Karena apa? Semua orang di dunia ini juga akan bertanya siapa saya. 今の人類だけ見ていてもやっぱり人間が何かっていうのは理解できないと思います。起源からたどって僕らがどういう状態から自然のどういう動物からどういうふうに今のようになったのかっていうのを理解しないとなぜ今があるかわからないと思います。이 지구상엔 우리 말고 적어도 24종의 인류가 있었습니다. 살을 찌르는 추위에서도 살아남았고 혹독한 기아, 맹수의 공격도 견뎌냈죠.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만 남았습니다. 왜 우리만 남았을까요? 인도네시아 소순다 열도 가운데에 있는 섬입니다. 포르투갈 말로 꽃이라는 뜻입니다.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올수록 마을은 올망졸망입니다. 고온다습한 전형적인 열대기후. 몬순의 영향으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공동 연구팀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시아와 호주로 이동해간 증거를 찾고 있죠.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숲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바닷가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멀기도 하고 숨겨져 있어서 보존이 매우 잘 돼 있죠. 높이 약 25m, 넓이 40m, 거대한 석회 동굴입니다. 바깥 날씨와 달리 안은 서늘합니다. 공기순환도 좋고 햇볕도 잘 들어오고 사람 살기에 좋은 곳입니다. 연구팀이 하는 일은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찾는 일과 비슷합니다. 수십만, 수백만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죠. 여기서는 시간이 위로 쌓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옛날이죠. 이 동굴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건 1965년입니다. 한 신부가 여기서 인간의 뼈를 발견하죠. 알고 보니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살았습니다. 2003년 이 연구팀은 아래로 6m를 더 파내려갑니다. 9명 정도의 뼈가 나왔죠. 그 중엔 어린아이 것으로 보이는 두개골도 있었습니다. Itu hampir utuh. Jadi yang pertama tampak adalah bagian kranium, dari skull, dari bagian kepala, dan itu sangat kecil sekali. Dan juga selanjutnya kita temukan mandibelnya, kemudian tangan dan juga kaki hampir utuh untuk ininya. Tapi memang kondisinya sangat rapuh sekali karena ditemukan pada kedalaman 6 meter. Kita pikir kita menemukan rangka anak-anak. 리앙부아의 머리 글자를 딴 LB1, 그 머리뼈입니다. Baik, ini cetakan dari LB1 yang kita cetak melalui menggunakan 3D printer. Ini rahang bawah, ini tengkorak dan rahang atasnya. Ini pernah kita ketemukan pertama seperti ini, tapi kita bingung. Ini tulang seperti apa? Karena terlalu kecil, mestinya segini, tapi ini kecil sekali. 키 106cm, 몸무게 약 30kg, 25세에서 30세 사이의 여자였습니다. 만 8천년 전쯤 살았던 여성. 우리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호모사피엔스 치고는 너무 작습니다.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약 700만 년 전 인류는 침팬지 계통에서 떨어져 나와 여러 갈래로 진화합니다. 눈이 크고 호기심이 많았죠. 어떤 종은 도구를 손에 쥐기도 했습니다. 맹수들을 사냥했죠. 어떤 종은 건조함과 싸워야 했고, 어떤 종은 혹독한 빙하기를 견뎌냈습니다. 생존은 모든 생물종에게 잔혹한 명령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들 가운데 누가 우리의 조상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적어도 24종, 서로 다른 종들이 살아남기 경쟁을 치렀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어떻게 우리에 이르렀을까요? 인류의 계보는 바람잘 날 없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선택은 달랐습니다. 고기만 먹기도 하고 채식만 하기도 했죠. 키가 큰 종도 있었고 몸이 큰 종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류라는 카테고리에 우리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여성은
우리와 같은 종일까요? 아니면 다른 또 하나의 가지일까요? 우리는 서로 나눠야 할 얘기가 많습니다. 처음엔 이 섬 원주민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명랑하고 다소 거칠지만 유머를 알죠. 그런데 키를 연구해보면 아니었습니다. Kami juga waktu itu mulai membanding-bandingkan kalau erectus di mana di Jawa cukup tinggi gitu, tetapi Lucy habilis juga kecil. Sementara kita belum tahu ini masuk mana atau mungkin spesies baru atau seperti apa, kita juga belum tahu. Tetapi yang jelas manusia yang kita temukan ini meskipun sudah dewasa tapi ukurannya kecil. 작은 키, 작은 몸, 잘 발달하지 못한 턱. 별명이 호빗입니다. 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뇌가 작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침팬지만 할까요? Itu sekitar 385 atau bagaimana gitu, sekitar itu. Kemudian diulang, sudah dibersihkan. Terakhir kemarin info yang kita peroleh itu sekitar 417 cc. Tetapi kita tidak pernah tahu kalau misalnya volume otaknya kecil, apakah dia bodoh atau bagaimana, kita tidak pernah tahu. 인류 진화의 역사는 뇌 용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는 서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업데이트되는 소형 컴퓨터를 장착하고 진화의 도로를 질주하는 종입니다. 4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갓 태어난 아이 같은 주먹 한 개 반 크기, 450cc가 채 안 됩니다. (20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 뇌 용량은 2배로 늘어나 900cc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50만 년 전, 뇌 용량은 3배 정도인 1250cc로 늘었습니다. 이 착실한 진화의 역사 어디쯤엔 호빗의 뇌도 있을 겁니다. 호빗의 뇌 용량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200만 년은 늦게 나타났죠. 이들은 그냥 호모 사피엔스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종일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에 침팬지만한 뇌로 살아갈 수 있느냐?
뇌 용량이 작으면 지능이 떨어졌을까요? 삽토모 교수는 중요한 증거 하나를 제시합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뼈 무더기, 호비 시대에 살았던 동물입니다. Ini salah satu temuan penting kita. Ini berupa temuan kepala stegodon yang kita temukan tahun 2008 di sektor 16 pada kedalaman 7 meter. 이 스테고돈 뼈는 호빗이 사는 동굴에서 함께 발견됐습니다. 스테고돈은 어떻게 동굴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800kg에서 1000kg 사이에 코끼리 비슷한 동물, 호빗이 때로 덤벼도 상대도 안 됐을 겁니다. 운 좋게 스테고돈을 거저 잡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짐승을 처리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하죠. Ya, ini kita bisa perhatikan di sini. Ini mempunyai sisi yang sangat tajam. Nah, ini kemungkinan dia pakai untuk menguliti binatang atau membuat peralatan dari kayu. Ini sangat tajam. Di sini. Ini sangat tajam sekali. Dan ini dibuat dari seperti ini, dari batuan kerakal. Dia pangkas ini dengan hammerstone. Nah, dia pangkas di sini. Tak, tak, tak. 호빗의 도구들은 200만 년 전 돌도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호모 사피엔스도 이런 식으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얼른 보면 차이를 모릅니다.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 것이 더 하이테크 기술. (200만 년은) 뒤처진 기술. 작은 키, 작은 두뇌. 이들은 이 섬에서 최소 10,000년 전후까지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온갖 포식자의 위협을 물리치면서 말이죠. 아마 생태계에서 지위도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플로레스 섬의 큰 쥐 정도 됐을까요?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에 침팬지의 뇌를 가지고 살았던 인류. 이들은 어떻게 이 섬에 들어왔을까요? Betul sekali, memang sampai saat ini kita tidak pernah ada bukti yang menunjukkan bahwa Pulau Flores pada masa lalu pernah bergabung dengan pulau-pulau yang lain pada saat air laut turun bahkan sampai sejauh 120 meter. Itu tidak pernah bergabung karena Flores itu dikelilingi oleh laut-laut yang dalam. 이들의 존재는 바다 때문에 더 설명이 안 됩니다. 빙하기, 간빙기, 그리고 대륙이 움직일 때도 한 번도 육지와 붙어본 적이 없는 섬입니다. 갓난아이의 뇌를 가진 호빗이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넜을까요?
Nah, kita sudah mencoba dengan suatu eksperimen sederhana dengan membuat rakit perahu atau rakit dari bambu yang kita sambung-sambung. Kita mencoba untuk menyeberang dari Sape ke Komodo. Itu sekitar, kita memerlukan waktu sekitar 11 jam. 그 기술을 가지고 이 바다를 건너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바다를 건너야 할 만큼 절박했던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풀어야 할 문제는 아직도 많습니다. 이 작은 인류는 불도 사용했습니다. 함께 사냥한 후 사냥감을 동굴 안으로 가져오는 데는 협력이 필요하죠. 이들의 지적 능력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두뇌는 그렇다 쳐도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들은 왜 작을까요? That the ecosystem was very different than it is today. There were small elephant-like animals called stegodon that would have been the size of cows, essentially. Komodo dragons were still in this part of Flores at that time. And there were also two scavenging birds, a giant marabou stork that was close to 180 centimeters tall, as well as vultures. 당시 호빗과 살았으리라 추측되는 코모도 도마뱀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보통 도마뱀보다 훨씬 큽니다. 호빗은 훨씬 작은데 말이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큰 신체는 골칫거리가 된다는 섬의 법칙이 있습니다. 원래 큰 동물은 몸집이 작아지고 작은 동물은 커집니다. 호빗은 작은 코끼리와 거대한 황새 그리고 3미터나 되는 코모도 도마뱀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갇힌 섬에서는 열량을 많이 쓰는 뇌가 작아지는 게 생존에 유리합니다. 플로레스의 인류는 점점 더 작아졌고 신장 1m 정도에서 안정을 찾은 거죠. 호빗은 누구일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그것은 인류의 기원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